다음은 인물에 대한 부분인데 캐릭터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등장인물이 어떤 사람이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까 좀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NGO 단체가 있습니다. 아주 격렬하게 어떤 이슈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 NGO 단체에 그 안에서 가장 밑에 있는, 어떻게 보면 초보자랄까요? 좀 밑에 있는 분이 있다면 이분이 대표성을 가질까요? 아니면 가장 리더가 맞을까요? 이도 저도 아니니까 중간에 있는 분을 주요 인물로 잡아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각자가 가진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도 이 초보자야 처음 시작하는 이분하고 비슷할 테니까 공감도 되고 하나의 창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리더든 제일 위에 있는 분을 초점을 맞춘다고 했을 때 이분이 전체적인 걸 다 경험하고 아니까 이분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꾸로 이분은 관습에 되게 젖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너무나 오랫동안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객관화시키지도 못할 뿐더러 밑에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순간 약간 프로파간다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도 저도 아니니까 중간이면 어때? 그 중간이 과연 이 두 인물이나 이 전체를 대표성을 가지고 있을까? 그 또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서 어떤 대표성을 가진 인물을 찾아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이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게 끝도 없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옛날에는 난지도 같은 쓰레기장이 있죠. 그게는 지금도 제3세계에서는 쓰레기를 막상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먹고 사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어떤 사람이 대표성을 가질까? 처음에 쓰레기차가 오면 제일 먼저 줍는 사람이 있고요. 좀 있다가 줍는 사람, 마지막에 다음 다 죽고 간 걸 줍는 사람 있는데, 제일 먼저 줍는 사람들은 대부분 잘 살아요. 오랫동안 권리금을 내고 자기 밑에 사람들까지 두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있는 사람은 이 권리금을 내는데 먹고 살 정도의 권리금을 내고, 또 근데 권리금이 없는 이 사람들은 정말 쓸모없는 재활용품을 가지다 가는데, 이 커뮤니티에서는 과연 누가 대표성을 가질까? 그러면 거꾸로 여기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일 처음 재활용품을 가져가는 이분들은 이 쓰레기장이 없어지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장은 삶의 터전이니까 이게 모순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요 너무나 소중해요. 그렇다고 세 번째 있는 사람이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 정부에서 만약에 이 보상금을 낸다고 했을 때 동일하게 주겠다 한다면, 그럼 첫 번째 있는 사람들은 액티비스트로 바뀌어버려요. 정부하고 투정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100만 원을 벌었는데 제일 밑에 주는 10만 원을 주겠다고 못해. 이런 식이가. 그러면 우리는 액티비즘적으로 이 사람을 찍으면 이 모순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처럼 합리적 의심이란 부분들은 되게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는데, 어느 정점은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우리가 봤을 때 과한 욕심의 지점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욕구가 자기의 이념을 덮어버린 경우도 있고요. 중간이라고 해서 그게 옳지도 않고요. 이 선상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고민을 하면서 이 진실에 조금이라도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지, 무엇이 답이라고 점 찍는 순간 자기 모순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모순이야라고 바로 지칭하기에 정말 모순 덩어리만 있는 경우는 참 적다는 거죠. 그거는 범죄에 해당하는 지점이죠. 그런 지점이 아니라면 대단히 많은 이해관계와 입장의 차이들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신영복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한다는 것은 같은 생각을 해준다는 게 아니라 입장을 동일하게 해준다고 했거든요. 입장의 동일함이 이해의 시작이라고. 내가 선생 입장인데 학생의 입장에서 이해를 한다는 게 어렵다는 거죠. 내가 학생 입장이 돼봐야지 그 학생 입장에서 나오는 고민들을 같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소위 다큐멘터리 감독들한테는 내부자와 외부자라는 이 두 가지의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뭔가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의 좀 제대로 된 통찰력을 끄집어낸다는 게 그 입장을 2단계, 2단계, 2단계를 같이 높이를 할 수 있는 것. 그랬어야 비로소 통합적인 통찰력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이러니까 한쪽 눈만 바라볼래? 이 사람들은 탑에 있으니까 저쪽 눈만 바라볼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입장으로 서줌으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 또는 너무 과한 요구 또는 비논리적 이런 것들은 나중에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선입견을 좀 버리고 스타디를 하되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 쌓아가면서 나중에 전체적인 올바른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저거는 나빠, 좋아 이런 판단들이 대부분 다 섣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주요 인물을 선정한다는 것은 좀 중요합니다. 그 주요 인물이 주제하고 연결이 대부분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서는 주요 인물을 빨리 결정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이 섭외 단계가 아주 오래 단계 또는 자료조사 단계가 오랜 시간 걸리다 보면 보여지는 주요 인물이 있겠죠. 근데 촬영 단계에서도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점점 자기가 관심사가 또는 이 인물의 비중 이런 게 보여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빨리 정해서 이 인물이 주인공이 돼야 해버리면 더 빨리 모순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공이 조금 노력을 해서 이분도 찍고 하면서 점점점 이야기를 좁혀가면서 인물이 떠오를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대부분 한 달 사이에 내렸던 결론들이 옳지 않은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내가 그러리라 생각했던 건 나의 기대지 그게 현실하고는 좀 괴리가 있더란 거죠. 한 달은 고사하고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이런 시간이 사실은 주제를 찾는 과정이기도 하고 주요 인물을 찾는 과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안 해야 되냐면 그게 아니라 이분의 입장, 저분의 입장 이런 사람들을 찍어가면서 자기가 더 관심이 가고 이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 소통이 훨씬 깊게 나올 것 같다는 분을 찾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가능하면 좀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서는 주요 인물 외에 다른 인물들을 많이 배치하는 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한 인물이 영화라고 한다면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사건을 벌리면 되고 이 사건에 따라서 이런 교훈을 얻으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큐멘터리는 제한된 시간 저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한 1년의 촬영 기간을 두는 편인데 그 기간 내에 이 커뮤니티나 이 이야기 주제성을 다 담보하는 게 한 인물로 위험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물이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한 50이라면 그 50을 남은 50을 다른 인물을 통해서 채우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사이에스라는 다큐멘터리를 찍었을 때 그 가장 주인공이 되는 이혜경 만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저런 의뢰인들을 만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도 주조연이 되는 인물들이 세 분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명은 황인희 씨란 분은 막 내림굿을 받는 과정에서 겪는 갈등을 담보하고 있어요. 한 분은 당신이 이혜경 만신이 마침 내가 내림을 거부했더라면 어떠했을까처럼 30년 동안 거부했던 삶을 살았어요. 마지막 동빈이라는 아이는 이혜경 만신께서 이렇게 불행하게도 내림을 받기 전에 거부하는 과정에서 아들을 잃게 돼요. 그 잃은 아들과 같이 동치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인물은 말로서는 다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내림굿 받을 때 너무나 힘들게 갈등을 했다. 또는 내가 가지 못한 길을 회한을 가지고 있다. 또는 나한테 큰 아픔이 있어. 이런 자식이 있다고. 이 이야기를 말로서는 하겠지만 이야기적인 풍요로 먹었겠죠. 어떻게 보면 이분의 이야기를 이 세 명의 인물들이 대신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한 인물 자체만을 집요하게 뽑는다는 것들은 그 인물을 배경에서 오려내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마치 이 사람이 가공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인물을 따로 떼내버리는 것과 비슷한데, 그 관계성을 조금 확장하면서 이 이야기적인 점선을 좀 이어보면 한 인물 이야기하는데 여러 인물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보이고, 거꾸로 여러 인물들이 하나의 주제성을 향해서 이렇게 모이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에서는 짧은 시간에 대한 보상이랄까요? 어떤 분들은 그 10년씩 영화를 찍어가면서 그 인물이 가질 수 있는 여러 사건적인 변화와 관계의 다양성들을 풍부하게 찍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내 기준이 내가 이 소재에 대해서 신선함을 느끼는 기간까지가 촬영 기간이에요. 그건 1년이면 1년이라면 그 기간이 내가 여전히 가슴 뛴다는까지는 과장이고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라는 그 마음이 지속되는 시간이 길면 1년, 빠르면 뭐 한 8개월 정도에도 파당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 기간까지만 최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걸 대신하는 것들은 그 시간에 있는 밀도랄까요? 나는 그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많이 움직이고 많이 찍고 많이 관계 매점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풍요롭게 담아내는 쪽에다 포커싱을 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정말 가기 싫은데 시점이 촬영을 마무리해야 될 시점으로 이해를 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가더라도 신선하게 뭔가를 지지 않고 되게 루틴하게 접근할 것 같아. 그 시대가 마무리할 시점으로 어떻게 마침표를 찍을 건가를 찾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획을 한 단계에서도 그 인물들 자체를 꼭 하나로만 고집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주요 인물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주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어 목적어도 있고요, 수로가 있는데 그 주어를 달아주는 게 일종의 주요 인물을 달아주는 거하고 같은 효과를 주거든요. 우리 관객들은 어떤 사람을 눈을 통해서 그 세계와 사건을 바라볼 건가 하는 주어를 달아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요 인물이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가버리면 이야기가 힘을 좀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객 입장에서는 약간 사시가 된다 할까요? 어디를 바라볼까? 이렇게 커뮤니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주동적 인물, 이 인물이 주되고 그 나머지 인물들은 좀 종속적인 인물로 묘사를 다시 한번 리세팅을 해줘야지만, 그 관객들은 저 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관계가 있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 저렇는데 이 사람이 우리의 창이야 라는 규정을 빨리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본다면 나중에 편집 단계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빨리 인물과 사건과 배경에 대한 정의를 감독도 빨리 내려야 된다. 기획 단계에서도 이 배경은 사건의 배경이 어떤 건데, 그 많은 인물을 안고 있는 여러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 중에서 어떤 배경을 중심으로 할 건데, 주요 사건을 어떻게 갈 건데, 또는 인물을 어떻게 가져갈 건데, 말하는 것처럼 인물이라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넓게 규정한다 하더라도 가상의 인물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사건을 주도해 갈 거라는 것을 기획 단계에서 어렴풋이나마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시뮬레이션을 한 것이 어느 정도 투자를 받는 피칭 단계에서 설득력 있게 만들어지는 것, 이게 기획의 관건이겠죠.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넓고 넓은 바닷가에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는 아주 뉴욕에서 유명한 광고인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고 아주 외딴 그 바닷가에서 비치콤브라고 이렇게 조갑이라든지 뭐 누군가 떨어뜨린 뭐 장신구 같은 거를 주워다가 파는 그런 일로 영위하며 살아가는데, 그분이 쓴 에세이였어요. 거기에서 보면 조갑이 같은 경우에서 그 장식물로 팔 때 이게 온전하게 그대로 그대로 원형이 잘 보존돼 있는 그런 조갑이는 그게 참 값어치가 없대요. 오히려 뭐 조갑이가 이렇게 살아 있을 때 깨졌든지 아니면 죽고 나서 구멍이 났는데 그게 뭐 자갈이랑 파도랑 이렇게 썰리면서 되게 멋지게 흉터가 남았다 할까요? 그런 조갑이들이 진귀하게 팔린다고 하는데, 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온전한 인물 또는 그 소재 이러한 것들이 가진 맹점에 대해서 좋은 의미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법한, 누구나 좋아하는, 누구나 봤을 때 매력적인 이러한 것에는 다소 함정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인 거고,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일반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모나스 별로 이렇게 시선이 가지 않는 그 가운데에서도 되게 중요한 보석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큰 성공은 이렇게 실패를 살짝 스친다는 로베르트 브레송 말처럼 누구나라는 부분들 말고 어떻게 보면 다큐 소재로서 부적절해 보일 만큼의 조금 모나 있었는데 또 삶의 흉터가 있는 그런 이야기들 안에서 우리는 의외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가 있다는 걸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누구나는 다 이미 했을 수도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신선함이 부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가 아닌 나의 지선에서 발견되어진 잘 다듬어지지 않은 이야기 또는 인물,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매력적인 지점을 관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